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A.J. 빌렉이라는 사람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논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J. 빌렉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렉이라는 사람은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민간인 신분의 경비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민간인 신분의 민간경비원, 일반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경비원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임명이나 위임이나 자격증 부여 등의 절차 없이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경비원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격증 또는 위임 이런 걸 받지 못한 그러한 민간 경비원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러한 민간인 신분의 민간 경비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 업체들 있죠. 일반적인 민간 경비 업체의 그 경비 조직들이 바로 민간인 신분의 민간 경비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특별한 권한을 보유한 경비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권한을 보유한 경비원이라는 것은 제한된 근무 지역 내에서 경찰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비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공원 지역, 또 주지사, 보안관, 시, 당국, 정부기관에 의해 특별한 경찰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 경비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찰 임무를 위임받은 그러한 민간 경비원을 가리켜서 특별한 권한을 보유한 경비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원경찰 그러면 주로 어디서 보냐면 은행에서 경비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청원경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찰관 신분의 경비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경찰관 신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경찰 조직의 일원이다라는 겁니다. 경찰관으로서 그들이 퇴근 후에 민간 경비 분야에서 시간제 경비원으로 일하는 걸 경찰관 신분의 경비원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찰관 신분의 경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것? 민간인 신분의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 일반인과 똑같은 그러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원 경찰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경찰관 신분의 경비원 해갖고 경찰들이 시간제 경비원으로서 부업의 개념으로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미국의 민간 경비원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미국의
민간 경비원 같은 경우는요, 대륙법계보다는 굉장히 권한이라든가 지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겠느냐? 헌법상의 권리, 그다음 형법상의 권리, 헌법상의 법적 지위 또 형법상의 권리와 세 번째로는 민법상의 권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헌법상의 권리를 살펴보자면요. 이들은요, 준경찰 조직에 관한 많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민간 경비원은요,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할지라도요, 각종 헌법상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민간 경비원이 이렇게 민간 경비를 할 때, 증거를 수집할 때 대리인으로서, 경찰의 대리인으로서 증거를 수집할 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거 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이들이 비합리적인 구금이나 체포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해서 긴급피난이라든가 정당방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를 한다 할지라도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로, 자, 이들이 민간 경비원들이요, 만약에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민간 경비원의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인의 불법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경찰을 대리해서 증거를 수집한다 할지라도 헌법상의 제한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각종의 여러 가지 체포나 또는 구금,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형사사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정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긴급피난이라든가 정당 방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민간 경비원의 민간 경비로 인해서 만약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더라. 즉 민간 경비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인의 불법 행위와 같은 동일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국의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본의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민간 경비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리인으로서 경찰의 대리인으로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권한이라든가 지위 같은 것들이 미국과는 다르게 지금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반인으로서 지위, 일반인보다 더 많은 지위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민간 경비 같은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순수한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현행범이나 또는 범행 직후의 범인은 누구라도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범이나 범행 직후는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 방위나
이렇게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에 의한 민간 경비원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이 되고 있어요. 자, 현행범 체포 가능하고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정당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위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공경비와 권한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겠느냐? 경찰은요, 신문이나 보호나 피난조치, 수색, 무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본의 민간 경비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국의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한국의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법상의 지위와 민사법상의 지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좀 지우고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형사법상의 지위와 민사법상의 지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중에서 형사법상의 지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범인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또 정당방위라든가 긴급피난, 자구행위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범인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원이 범인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 범인을 체포하거나 감금을 하는 것은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행범을 체포하는 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범인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증거를 수집했을 때 이 증거가 어떠한 증거 수집 활동을 했을 때 얘가 증거로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민간 경비원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증거를 수집했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직접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직접적인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했다 할지라도 이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서 원용이 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민간 경비원이 이런 거 주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수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용을 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